네, 안녕하십니까. 비전교육학입니다. 이번 시간은 2013학년도 교육학 기출문제 21번 문항 함께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 문항은 이제 생크가 주장한 목표 기반 시나리오 학습 모형이 출제되어 있었습니다. 보면 goal based scenarios라고 해서 이제 시나리오를 활용해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업 방식이라고 하면 됩니다. 즉 시나리오는 뭐 어떠한 이야기 형식, 어떠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어떠한 내용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아이들이 목표를 달성하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의 학습 목표와 학습자 임무는 다음과 같다. 학습 목표, 학습자 임무, 그 다음에 표지 이야기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지금 이 21번 문항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반드시 목표 기반 시나리오 학습이 어떠한 구성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는가에 대한 것들을 반드시 알아야지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뭐 임무라고 하든지 아니 표지 이야기라고 하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풀 수 없는 문제겠죠. 그래서 일단 어떤 이 학습 모형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보고 이 밑에 문제를 한번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기반 시나리오 학습이란 가상의 시나리오를 학습자에게 제공하고 학습자가 시나리오 속에서 역할을 맡아 모종의 임무를 하는 과정에서 목표로 하는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도록 돕는 학습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학습 목표를 그냥 달성하면 뭔가 흥미도도 떨어지고 따지고 보면 뭔가 현실성도 좀 떨어지고 맥락성이 좀 제거된 상태에서 우리 지식만 획득하게 되지 않습니까? 따지고 보면 그렇지 않나요? 그냥 뭐 지식만 뭐 수학 문제만 푼다든지 아니면은 뭐 토론 능력에서 뭐 말하기 능력을 기를 때도 그냥 화법 말할 때는 이러이러한 요소를 뭐 사용해서 말한다 이런 것들만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그 내용을 나의 것으로 만들기가 좀 힘듭니다. 하지만 이 목표를 기반으로 한 시나리오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시나리오를 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연극, 그 시나리오에 따른 어떤 일종의 가상의 어떤 임무를 맡아서 역할극을 해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역할극을 하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들을 물론 내 의지대로 사용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시나리오를 통해서 그 실제적인 어떤 맥락 속에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그 역할극을 하게 되는 그 인물이 가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나의 지식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되는 것을 강제적으로 시행하게 되겠죠. 그러면 그냥 학습 지식 내용을 배우는 것보다 내가 배운 내용 이런 것들을 이 역할극을 해 나가면서 학습해 가며 훨씬 더 실제적인 지식, 실질적인 기능들을 학습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목표를 보시면 조선시대 말기 운양호 사건을 둘러싸고 이루어진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 가상적으로 참여하는 경험을 통해 그러니까 일단 시대는 조선 말기로 설정을 하고 그리고 이때 운양호 사건이 일어났고 거기서 운양호 사건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건지 정치적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이러한 시나리오 상황을 만든다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비판적이고 합리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기른다. 결국 목표는 뭐냐면 비판적 합리적 사고 판단을 하는 능력을 기르는 게 목표예요. 근데 그 목표를 뭐 예를 들면 합리적 사고 방법은 이러이러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해서 학습하는 거기보다는 그냥 시나리오를 주고 역할극을 시키는 거죠. 이때 조정 대신으로서 참여해서 여러 사람들과 토의하는 과정에서 이 운양호 사건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건지 역할극을 통해서 이런 비판적 합리적 능력을 키워나가는 이런 방식이 목표 기반 시나리오 학습입니다. 그래서 학습자에게 주어진 임무는 뭐냐면 운양호 사건 당시 고종의 조정 대신으로 중요한 직책을 맡아서 조선의 운명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인물을 만든다. 임무가 좀 추상적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인물은 뭐냐면 일단 조정의 대신 중 한 명인 거고 그리고 이 조선의 운명을 좀 좋은 방향으로 변화시켜야만 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이 정도만 제시된 거죠. 이렇게 보면 학생들이 정해진 목표, 이게 시나리오 목표 기반 시나리오의 정의입니다. 정해진 목표를 중심으로 목표를 중심으로 마치 연극이나 역할놀이를 하듯 시나리오에 따른 실제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목표를 성취하도록 하는 교수 학습 활동입니다. 역할을 하는 과정에서 목표 행동을 얻기를 바라는 게 그게 목표 기반 시나리오 학습입니다. 이거는 충분히 임용시험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면 일단 요즘 임용시험 추세가 제가 강조드리지만 일단 정의 그 다음에 구성 요소들을 쓰게끔 나오고 있는데 이 목표 기반 시나리오 학습이 써야 될 양이 좀 어느 정도 딱 적절합니다. 너무 많지도 않고 너무 적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어렵지도 않고 또
이거 가지고 있는 게 우리가 좀 재밌는 요소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학습자의 어떤 실제적인 능력을 길러줄 수 있는 거, 역할을 한다는 이런 특수한 어떤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모형 중 한 개죠.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적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총 단계는 이렇게 6가지 단계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마찬가지로 모든 학습 모형과 마찬가지로 학습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다음에는 미션을 정합니다. 각자 학습자들에게 일단 기본적인 미션을 설정을 시키고 그 다음에 커버 스토리와 역할을 개발한다. 이게 뭐냐면 커버 스토리는 미션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준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역할극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조금 더 학생들에게 구체적으로 제시해서 아이들로 하여금 동기를 유발하게 만든 게 커버 스토리고, 그 안에서 역할 개발은 뭐냐면 결국 학생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역할을 맡아서 어떻게 해 나가야 될지를 제시해 주는 게 커버 스토리의 역할 개발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이제 시나리오 운영 설계는 이제 시나리오를 운영해 나가는 그 전 과정에서 이제 이 시나리오 학습을 하는데 어떠한 절차와 방법을 통해서 이 시나리오가 운영돼 나갈 건지 그걸 설계하는 게 바로 시나리오 운영 설계입니다. 역할 분담이 되었으면 이제 한마디로 이제 이런 미션들이 쭉 제공되는 거죠. 여기 미션을 설정하지 않습니까? 이 미션도 따지고 보면 미션 1, 구체적으로 이 최종 미션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미션들이 있을 거예요. 미션 1, 2, 3, 4, 5, 6, 7, 8, 9, 10 그거를 다 하게 되면 최종적인 미션이 달성되고 자동적으로 목표가 달성되겠죠. 그러면 시나리오 운영 설계는 뭐냐면 이렇게 맡은 역할을 아이들이 해나가는 과정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미션이 이렇게 진행돼 나갈 것인지, 한마디로 작은 소제목이라고 생각하면 되십니다. 소제목 챕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챕터로 이러이러한 설계 방식으로 시나리오가 운영돼 나가야 될 거다. 이걸 제시하고, 그 다음 학습 자원 개발은 이제 학습자들이 결국 시나리오를 운영해 가는 과정 속에서 아이들이 자기 자신이 이거를 맡은 역할을 잘 수행해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교사가 도움을 제공해 줄 수는 있지만 결국 맡은 역할 그걸 충실하게 이행해 내려면 학습자들이 자료도 찾아보고 뭐 질문도 해야 되고, 뭔가 그 역할을 잘 달성하기 위해서 그 역할에 완전히 이입되고, 그리고 그 역할을 누구보다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물적 자원들이 필요합니다. 뭐 어떤 인터넷 사이트 혹은 어떤 논문을 읽어야 되는지, 어떤 교재를 써야 되는지, 어떤 전문가와 만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제공해 주는 게 학습 자원 개발입니다. 학습 자원 개발이 제대로 돼야지 내 역할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더불어서, 그리고 내 역할에 대한 깊이 있는 준비 과정을 통해서 이 역할극을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게 되고, 그 역할극을 충실하게 이행된다는 것 자체로서 목표를 도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드백을 제공합니다. 학습자들이 이제 미션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제 겪는 어려움들을 이제 피드백 계속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드백은 맨 마지막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수시로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나리오 운영 설계를 할 때 예를 들면 이 부분이 힘들어하면 바로바로 피드백을 제공해줘서 뭐 고쳐 나간다든지, 학습자 자원 개발할 때는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고 하면 이걸 더 넣어준다든지, 이 피드백은 지속적으로 이제 계속해서 일어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다른 건 이제 잊어버리시더라도 뒤에 나오면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해 놨습니다. 솔직히 이 내용들을 다 숙지하기 힘드시겠죠. 하지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목표 기반 시나리오 학습은 정의는 이런 거고, 그리고 목표 기반 시나리오 학습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목표부터 설정하고 그 목표 달성을 위한 미션을 주고, 미션은 좀 큰 맥락에서의 미션이요. 이 미션이 어떤 과정 속에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질지를 제공하는 게 커버 스토리고, 커버 스토리의 역할 개발로 볼 수 있고, 그리고 이 시나리오 미션을 설정된 미션을 달성해 나갈 때 어떤 챕터로 달성해 나갈 건지를 설계해 나가는 게 시나리오 운영 설계이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학습자들이 자기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이 상황을 보다 더 명확하게 이해를 해서 역할극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물적 자원들을 다 제공해 주는 것을 개발하고, 그리고 수시로 피드백을 제공한 이 형태로 이렇게 쭉 흘러가는구나 라고 하는 정도만은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하나가 솔직히 이렇게 많은 내용들이 담겨있지만 이 내용들을 다 암기하실 필요는 없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방금 강의해드린 것처럼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숙지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 보시면, 그래서 학습 목표는 이제 비판적 합리적 사고 능력을 기르되
이 사건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그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걸 할 거고, 학습자의 임무는 고정의 조정 대신이다. 그럼 그 다음 이제 표지 이야기에 나와야 될 내용은 뭐냐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학습자가 담당하게 해야 되는 이 임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떠한 임무를 담당하게 될지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보면 운양호 사건 발생 당시 국내외 정치 상황과 주요 인물들을 소개하고 조정 대신들이 그 사건에 대해 의논하는 장면을 제시한다. 그렇죠. 이게 커버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이 임무를 맡게 될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 내용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어떤 이야기를 제공하는 거죠. 사건 발생 당시 그 국내외 정치 주요 인물들은 누구고 그 사건에 대해서 의논하는 장면은 어떻고 이런 것들을 제시하면서 어떤 학습 목표에 대한 동기가 계속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정책 제안할 때마다 뭐 대신들과 반응 그리고 국내외 정세 변화를 제시한다. 이런 것들은 시나리오 운영 설계 부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자신에게 부여된 직책을 수행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정보와 문서를 제공한다. 이건 뭐겠습니까? 학습 자원 개발이겠죠. 그리고 학습자의 정책 제안이 조선의 운명을 긍정적으로 이끄는 데 도움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피드백을 수시로 제공한다는 6번째 피드백 제공에 해당될 거고, 그리고 프로그램 종료 시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거는 뭐 그냥 일반적으로 이제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굳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 이 내용이 이게 이 부분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강의 끊고 이 목표 이 GBS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